자, 조합 예제 문제 9, 10, 11번 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증명을 하는 문제인데 사실 증명하는 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예를 들어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NCR이랑 NC, N-R이 같다라는 거. 자,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NCR식은 어떻게 되죠? NCR은 R팩, N-R팩 분의 N팩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R팩 나오고요. 그 다음에 N-R에서 팩토리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N팩토리얼 들어간 거지. 자, 그러면은 ANC N-R이면 어떻게 쓰면 돼? 처음에는 N-R팩 요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N에서 N-R을 빼서 팩토리얼 만드셔야 돼요. N에서 N-R을 빼서 팩토리얼 분의 그 다음에 N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자, 분모를 정리를 좀 했더니 얘가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R이에요. N이 없어지니까 여기가 R 팩토리얼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분모의 위치가 지금 서로 곱하기니까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NCR이랑 NCN-R은 같다. 자, 그럼 얘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면 좋으냐? 예를 들어서 7C6을 구하는 거예요. 7C6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7, 6, 5, 4, 3, 2에서 6번 곱하고 그 다음에 분모를 6팩토리얼 아이고 6, 5, 4, 3, 2, 1 해서 이제 곱해서 약분을 쭉 시키고 이제 계산을 하죠. 근데 이거를 뭘로 고치면 7C1로 고치면 그냥 7하고 바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때 우선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NCR은 N-1C R-1 더하기 N-1C R이에요. 자, 식으로 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거는 R팩, N-R팩 분의 N팩. 자, 얘는 우선 뒤에 거 팩토리얼 만드는 거죠. R-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1에서 R-1을 빼요. 자, N-1 마이너스 R-1의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자,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뒤에는 우선 R 팩토리얼 하고 그 다음에 N-1에서 R을 빼야 되니까 자, N-1에서 R을 빼서 팩토리얼 분의 역시 N-1 팩토리얼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분수 덧셈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통분을 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만 좀 봅시다. 요 부분. 요 부분을 두 개를 보면은 얘는 이제 R-1 팩토리얼이고 얘는 R 팩토리얼이에요. 그럼 얘는 R-1부터 하나씩 빼서 1까지 곱한 거지.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R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R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통분을 하기 위해서 왼쪽 식에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R을 곱할 거야. 그럼 여기가 R 팩토리얼로 바뀌니까. 자, 그렇게 똑같이 이제 정리를 하는데 여기는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은 N-1 마이너스 R 플러스 1 해서 얘가 이제 N-R 팩토리얼이 되고 얘는 N-R-1 팩토리얼이야.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얘는 N-R부터 하나씩 줄여서 1까지 곱한 거고 얘는 N-R-1부터 1까지 곱한 거죠. 그렇다면 N-R-1 팩토리얼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빼면서 1까지 곱한 거고 그 앞에다가 N-R을 곱하게 되면 얘가 N-R 팩토리얼이 될 거란 말이지. 따라서 뒤에 있는 식에다가는 N-R을 똑같이 곱해줄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여긴 지울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왼쪽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니? 얘가 R 팩토리얼로 바뀌고요. 여기는 이제 N-R 팩토리얼이죠. 분의 R 곱하기 N-1 팩토리얼 더하기 얘는 원래 R 팩토리얼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해서 얘랑 얘랑 곱했더니 뭐가 된다?
n-r 팩토리얼이 되죠. 그 다음에는 n-r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분모가 같기 때문에 통분이 된 거예요. 자, 한꺼번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보면은 n-1 팩토리얼이 여기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서 쓸게요. 그러면 얘가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요거 묶이겠지, 그지? n-1 팩토리얼 하고 지금 뭐 남았습니까? r 더하기 n-r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또 r이랑 마이너스 L이랑 없어집니다. 자, n-1 팩토리얼 곱하기 n이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n 팩토리얼이 되죠. 요거 분에 얘가 이제 n 팩토리얼로 바뀌어서 이 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길게 지금 통분을 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요것이 의미하는 게 있어서 그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4개 중에서 뭔가가 4개가 있어요. 이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는 4C이야, 그지? 그런데 우리가 이 뽑는 경우 중에서는 어떤 특정한 A가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특정한 A가 포함이 되면서 얘를 포함하고 2명을 뽑는 경우도 있고 A를 안 포함해서 2명을 뽑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합치면 4명 중 2명을 뽑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를 포함을 해서 2명을 뽑는다. 그럼 내가 2명을 뽑을 건데 A도 뽑고 뭐 하나를 뽑을 거야. 이미 A는 지금 뽑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남은 3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돼요? 남은 3명 중에서 1명을 뽑으면 되겠지. 그러면 A를 포함해서 2명을 뽑는 경우가 되는 거고, 자, A를 포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A를 빼고 2명을 뽑아야 되니까 그냥 3명 중에서만 뽑으면 되는 거지. 따라서 3C2가 되는 거야. 그거를 더했을 때 뭐가 된다?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가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n이 지금 4고 r이 인데 그럼 얘가 n-1c r-1이 되는 거고 얘는 n-1c r이 되는 건데 그거를 더했을 때 nc r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는 특정한 A를 포함을 하여 뽑는 경우와 특정한 A를 포함하지 않고 뽑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것들을 더하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명은 했고 그 다음에 예제 10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A를 포함한 1학년 학생 7명이 있고요. B를 포함한 2학년 학생이 5명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 5명을 뽑을 때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그냥 5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그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2가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뽑는 경우는 뭐야? 컨비네이션이지. C를 쓰는 거고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퍼뮤테이션이에요. 수녀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5명을 뽑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 몇 명이에요, 지금? A를 포함해서 7명이고 B를 포함해서 5명이니까 1, 2학년 합쳤을 때 12명이죠. 그러면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12C5가 되는 거지. 그냥 뽑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 12부터 하나씩 줄이면서 5번을 곱해야 되니까 12, 11, 19, 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분모에 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약분할 거 쭉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792가 나온대요. 자, 그런데 5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렬로 세우는 거는 12 퍼뮤테이션 5 12p5가 되고 얘는 뭐예요? 그냥 12부터 5번을
하나씩 빼면서 그냥 곱한 게 다지. 그럼 이게가 지금 답이에요. 엄청 큰 수가 나오겠죠? 계산을 하시면 95,040이 나온대. 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1학년이 3명, 2학년 2명을 뽑는 경우 수와 이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도 두 가지를 지금 물어봤네. 자, 우선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2명을 뽑을 거래요. 1학년은 7명이 있고요. 2학년은 5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니까 식이 7C3이 되겠지. 자, 2학년은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5C2가 됩니다. 자, 근데 1학년 3명도 뽑고 2학년 2명도 뽑아야 돼. 따라서 곱해야 되겠지. 이게 지금 첫 번째 경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5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랬으면 우선은 뽑고 그 다음에 이제 5명이 뽑힌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일렬로 세우니까 5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두 번째 경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얘가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분모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얘는 5 곱하기 4 분모에는 2 곱하기 1 해서 이제 약분해서 쓰시면 3, 2, 6, 35 곱하기 얘는 10이죠. 해서 350이 첫 번째 답이 될 거고,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350이고 5팩토리얼은 뭐였더라? 120이었죠. 그래서 곱해 주시면 42,000가지가 나온대요. 자, 그렇게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보니까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을 각각 적어도 한 명씩은 뽑자. 이런 적어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반대 사건을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는데 적어도 1, 2학년 학생들이 한 명씩 포함이 된다는 것은 그것의 반대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1학년만 5명 뽑는 경우가 제외되는 거지, 그지? 또는 2학년만 5명 뽑는 경우도 제외를 시켜야 되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1, 2학년이 적어도 한 명씩은 있는 경우가 되는 거야. 얘를 제외를 시켜야 되니까 이것들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뺄 거예요.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 우리가 1번에서 구했습니다. 12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경우가 되고, 자, 1학년만 5명 뽑을 거예요. 근데 1학년이 7명이 있었기 때문에 7명 중에서 5명 뽑는 경우. 그 다음에 2학년은 5명이 있었지. 근데 2학년 중에서 5명을 뽑으려면은 5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식이 나올 수가 있고, 12C5는 아까 1번에서 구한 게 792였어요. 자, 7C5는 뭘로 풀면 좋아요? 7C5는 얘 너무 크니까 빼. 7C2로 구할 거야. 자, 7C2는 어떻게 돼?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눈 거죠. 따라서 21가지예요. 5C5는 우리가 1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792에서 22가 빠지니까 답은 770까지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언제 반대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보니까 A, B를 반드시 뽑고 A, B가 양 끝에 오도록 일렬로 세울 거래요. 자, 우선은 5명을 세워야 돼. 5명을 세우는데 A랑 B는 뽑았대요. 그럼 우선 3명을 더 뽑아야 되겠지, 그지? 그 3명을 뽑는데 A랑 B는 또 양 끝에 오게끔 하겠대. 그러면 가운데 3명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A, B를 제외하면 몇 명이 남습니까? 10명이 남죠? 그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예요. 자, 얘네만 지금 일렬로 세운 거야. 왜? A, B는 양 끝에 있으니까. 자, 근데 A,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A, B가 서로 바꿔서 있을 수도 있어요.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바로 식이 되는 거고, 자, A, B가 양 끝에 오면서 가운데 3명이 들어가. 근데 그 3명은 남은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워. 자, 이해되시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따라서 10P3이면은
10부터 하나씩 빼서 3번 거기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144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하시고 11번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도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 요 놈이고요. 좌표 평면 위에 점이 12개가 있대. 두 점을 연결해서 선분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선분은 얘들아 이렇게도 하나의 선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하나의 선분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나하나 따로 세야 되는데 그러면 선분을 만드는 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자, 우리가 어떤 선분을 만드는 데는 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2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점이 지금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지. 그 12개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돼요. 그러면 뭐 이런 선분도 나오고 이런 선분도 나오고 이런 선분도 나오고 여러 개의 선분들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C2를 하면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 자, 뭐 얘는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12 곱하기 11을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니까 66가지가 나온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개수예요. 직선은 얘들아 내가 만약에 여기를 보고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이 점, 이 점 두 개를 가지고 직선을 구하면 얘가 나와요. 그치? 직선이니까. 근데 내가 얘랑 얘를 가지고 구해도 얘가 나와요. 또 내가 이 점하고 요 점을 가지고 구해도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점을 선택을 하면 동일한 직선이 나오는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제외를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직선을 만드는 데는 점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상에 점이 4개가 있는 경우와 점이 3개가 있는 경우를 제외를 시켜주면서 이제 찾아주셔야 돼요. 자, 천천히 해보자.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12C 갑니다. 12개 중에서 2개 뽑아요. 근데 우리가 12개 중에서 2개를 뽑게 되면 중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있더라. 자, 우선은 3점을 가지고 한 직선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나 있는지 좀 찾아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도 3점으로 한 직선이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여기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3점으로 한 직선이 나오고 얘도 나오죠? 이쪽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지금 찾은 게 몇 개죠? 8개, 8개. 8개인데 그 8개는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가 8번이 다 중복해서 한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직선은 8개였으니까 이걸 다 빼버리면 직선까지 다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뺀 다음에 다시 8을 하나 더 해주셔야 돼. 자, 우리가 이렇게 3점을 가지고서 직선을 찾게 되면 얘네들은 모두 한 직선이 되니까 그것들을 제외시키려고 해서 8가지가 있어서 3C 곱하기 8을 했는데 이렇게 빼게 되면 이 직선 자체가 아예 다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직선의 개수만큼은 따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점으로만 한 직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4점으로도 한 직선이 나오잖아. 어떤 경우에요? 얘는 이렇게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다 한 직선이야. 얘네들 뽑든 얘네들 뽑든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자, 그러면 4점을 가지고서 2개씩 뽑는 경우는 모두 한 직선을 나타내는데 그런 경우가 총 3가지가 있고 근데 이거를 다 빼게 되면 그냥 이 직선 자체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직선 3개는 더해준다. 자, 이렇게 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은 꼼꼼하게 찾아줘야 되겠죠. 일직선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제외를 시키되 그거를 제외를 시키면 그 직선 자체가 빠져버리니까 따로 또 더해줘야 된다는 거. 자, 계산을 하면 우선 얘는 66이었고요. 3C2는 3이에요. 그럼 3 곱하기 8 빠지고 8 다시 더하고 4C2는 6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식이 됩니다. 정리해서 계산하면 35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직선의 개수는 35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어보고 있는 게 삼각형의 개수예요. 자, 삼각형은 점이 몇 개 필요하지? 삼각형은 점이 3개가 필요하죠?
얘는 점 3개를 뽑는데 다만 또 일직선상으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거는 제외를 시켜주셔야 돼요. 자, 3번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은 점이 12개 있으니까 12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를 찾자. 그런데 언제 지금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하는 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3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였죠? 총 8개였죠. 아까 위에서 찾아봤지. 자, 이렇게 3개 뽑으면 안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얘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8개를 빼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쪽 위에서 뽑아도 안 되잖아. 근데 이쪽에는 점이 4개가 있으니까 이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여기 3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직선 더할 필요 없어. 위에는 직선의 개수였기 때문에 따로 더했지만 얘네는 삼각형의 개수니까 이건 어떻게 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빼는 게 맞아요. 얘를 그대로 뺍니다. 자,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12C3은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거. 그 다음 빼기 8하고 요게 4니까 11을 더 빼요. 자, 그럼 여기가 220이고요. 220에서 20개를 빼니까 삼각형 개수는 200개나 나온대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4점이 꼭지점인 직사각형 개수야. 직사각형의 개수. 근데 직사각형은 얘들아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은 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 낱기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 직사각형은 선으로 생각하셔야 돼. 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사각형 모양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과 이 선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선 2개와 세로선 2개가 있으면 직사각형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선이 3개가 있고 세로선이 4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가로선이 3개가 있으니까 가로는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지. 가로 2개 필요하고 세로도 2개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뽑았다 치자고. 그럼 3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요. 그럼 세로도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요런 직사각형 나오는 거예요. 자, 되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세로선은 4개였기 때문에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고,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드는 데는 가로도 필요하고 세로도 필요하니까 둘 다 필요해서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3C2는 3이 나올 거고요. 4C2는 6이 나올 거기 때문에 18가지의 직사각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각 변이 X축, Y축에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됐고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고 뒤에 예제 문제 2개 또 같이 합시다.